그 악귀가 나의 아버지를 덮쳤었다. 넌 누구냐? 난 강철이다. 그 고약한 이무기, 그 전설 속의 악신을 말하는 것이더니. 그 팔척기는 결국 전하와 원자마마 두 분을 집어삼킬 방도를 찾아낼 것이옵니다. 누군가 그 왕자를 제물로 바친 게지. 할머니 무고들도 구했으니 다시 부딪혀봐야지. 원자를 천지자궁에 올릴 것이오. 팔척기를 그곳으로 유인할 것이옵니다. 이제 곧 팔척기가 나타날 것이옵니다. 제목 검은 그림자 아래 검은 음모의 서곡. 깊은 밤 대비의 침전. 바람조차 숨죽인 궁 안.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묘하게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대비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입가엔 싸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풍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마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비는 조용히 눈을 들었다. 그 한 번의 시선에 풍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팔척기를 다시 부를 준비가 되었느냐. 풍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마마, 팔척기의 잔존 기운은 아직 옥정사에 남아있습니다. 강철이와 열이가 일시적으로 약화시켰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비는 손끝으로 향로를 툭 쳤다. 연기가 흩어지며 침전 가득 기묘한 문양을 그렸다. 풍산, 내가 말한 대로라면 이젠 우리 손으로 팔척기를 완전히 길들일 수 있겠지. 풍산은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다. 천지장군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새로 쓸 신령으로 말입니다. 대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다. 왕도, 백성도 모두 두려움에 떨게 하여야 한다. 그 두려움 위에 우리 왕좌를 세울 것이다. 풍산은 손목에 감긴 금실을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금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금실과 피, 그리고 옥정사의 망령들, 삼박자가 갖춰졌습니다. 곧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둠 속에 서린 그림자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땅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곧 옥정사 위로 붉은 안개가 치솟기 시작했다. 검은 음모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성 외곽 내불산 기슭. 열이는 불쑥 밀려오는 한기를 느끼고 걸음을 멈췄다. 바람은 분명 멎었는데도 마치 무언가가 온몸을 휘감는 듯했다. 강철이도 순간 몸을 굳혔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느껴져? 열이가 숨죽이며 물었다. 강철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팔척기다. 아까와는 달라. 훨씬 더 흉포해졌어. 땅 밑 어딘가에서 꿈틀거리는 기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붉은 기운이 어슴풀의 밤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열이는 급히 무구를 꺼내 들었다. 옥파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지만 무언가 저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기운이 느껴졌다. 옥정사야. 옥정사 쪽에서 이 기운이 올라와. 강철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대비와 풍산이다. 저 자들이 팔척기를 완전히 불러내려는 거야. 열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가 막아야 해. 이번에야말로 끝내야 해. 강철이는 열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반드시 끊어낸다. 팔척기도 그를 부리는 자들도.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한 뒤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마지막 결전을 향해. 옥정사 대웅전 앞. 붉은 안개가 몰아치는 가운데 열이와 강철이는 검은 바람을 가르며 모습을 드러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대비와 풍산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팔척기가 새롭게 태어난 모습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팔척기는 이전보다 더 거대하고 끈적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 눈동자엔 짐승의 광기와 인간의 악의가 뒤섞여 있었다. 오랜만이군, 무당과 악신. 풍산이 조롱하듯 말했다.
열이는 무구를 꽉 움켜쥐었다. 강철이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끝에는 윤갑의 기억과 열이를 향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맺혀 있었다. 끝내자, 열이. 그래, 이번엔 반드시. 팔척기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땅이 울리고 대웅전 기둥이 휘청거렸다. 열이는 무구를 높이 들고 주문을 외웠다. 옥판에서 터져나오는 빛이 팔척기를 향해 곱게 뻗었다. 그러나 팔척기는 그 빛을 힘으로 밀어내며 돌진했다. 강철이는 맨몸으로 팔척기의 일격을 받아냈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버텼다. 열이가 다시 부적을 뿌리고 삼지창을 휘둘러 어둠을 가르며 팔척기의 몸통을 향해 내리꽂았다. 비명이 터졌다. 팔척기의 몸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강철아. 열이의 외침에 강철이는 몸을 던졌다. 그의 손에 얽힌 무형의 힘, 인간의 감정과 신의 기운이 한데 섞여 팔척기를 정통으로 꿰뚫었다. 팔척기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다. 붉은 안개가 걷히고 어둠 속에서 빛이 퍼져나갔다. 대비와 풍사는 패닉에 빠져 달아나려 했지만 열이의 부적이 그들을 꽁꽁 묶어버렸다. 너희도 끝이다. 열이의 말에 대비는 이를 갈며 쓰러졌고 풍사는 발버둥치다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강철이는 무너진 대웅전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은 서서히 푸른 빛을 되찾고 있었다. 열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강철이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웃었다. 그래, 이제야 조금 인간이 된 것 같아. 그들의 곁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무너진 대웅전 앞, 열이는 강철이의 피 묻은 손을 조심스레 붙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인간이 되어가서 기뻐. 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번지고 있었다. 강철이는 잠시 열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손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사라지더라. 열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그들도 계속 살아있는 거야. 강철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짧고 쓸쓸했다. 언젠가 나도 사라지겠지. 하지만 내 곁에 조금이라도 오래 남고 싶다. 열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두 사람 사이를 스치는 봄바람이 아무 말 없이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늘은 다시 푸르렀지만 그 푸름 아래 남겨진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고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향해 마지막처럼 서 있었다. 새로운 어둠, 비비의 등장, 도성 한켠, 인적 끊긴 폐사,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은빛 비늘을 가진 존재가 웅크리고 있었다. 빛을 받으면 희미하게 윤광을 띠는 그 비늘은 인간과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강철이, 녀석도 인간한테 물든 거냐? 낮게 웅웅거리는 목소리, 비비였다. 강철이와 천년을 함께한 이무기, 그리고 유일한 친족. 비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불길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입가엔 짐승처럼 번뜩이는 웃음이 어렸다. 승천하려면 방법을 가려선 안 돼. 썩어빠진 양반놈들. 그놈들의 탐욕을 죄다 삼켜주지. 비비의 발치에는 이미 핏빛으로 물든 수염난 두개골들이 쌓여 있었다. 환갑을 넘긴 양반들, 인간의 죄악으로 불어난 자들의 혼을 노리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비비는 강철이와 달랐다. 인간을 증오했다. 구원이나 변화를 믿지 않았다. 강철이, 그 바보 같은 녀석, 아직도 인간에게 희망을 본다니. 웃기는 소리. 비비는 폐사의 문을 밀쳐 열었다. 밤하늘엔 다시 어둠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다음 먹잇감이 나타나 있었다. 탐욕에 찌든 또 하나의 인간. 비비는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끝난 줄 알았던 어둠.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 강철이와 열이, 그리고 새로운 적, 비비.
다음 회차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귀궁의 다음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